제가 저희 프로그램 안내 드릴게요. 저희는 사고력 영지원이라고 해서 브레인나우는 전국의 직영지사가 40여 군데 정도 있어요. 싱가포르, 홍콩, 금년에는 미국 얼바인까지 해외로도 뻗어나가고 있는 검증된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를 언뜻 볼 때는 영어, 한글, 한자 프로그램이 있어서 언어 교육 회사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의 가장 주된 목적은 두뇌의 효율과 뇌의 용량을 극대화시키는 두뇌 교육이 있고 그 수단으로 언어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언어 아웃풋이 너무 좋아서 영어를 잘하게 될 것 같아서 또는 한글을 빨리 뗄 것 같아서 보내주시는데 메인 목적은 두뇌 교육을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두뇌 교육을 한다라는 부분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가 2개월부터 쭉 진행하게 되면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두뇌 로드맵을 저희와 어머님이 함께 설계해 나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기가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저희 본사에서 브레인나우 정규 시그니처 코스의 적정 진입 원령을 제안해주고 있는데 그게 24개월부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가 딱 적기인 거죠. 지금 시작하면 가장 좋은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유치원 가기 전까지 스테이지 1, 2의 코스를 마무리할 거고요. 영유 진입하고 나면 영어, 한글, 파닉스를 진행하는데요. 이때는 문자를 구조적으로 인지하고 쓰기까지 봐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여기 멘사 클래스는 두뇌 트레이닝으로 근본적인 두뇌 개선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세부터는 영어, 한글, 독서 몰입 교육 과정이 진행되고 있어서 7세까지 다닐 수 있는 미취학 기간의 사고력 기반의 영재원 플랩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유아의 뇌발달 성향을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분석해서 개인화된 두뇌 자극 컨텐츠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어머님들 오시면 뇌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데요. 인간의 뇌는 좌뇌와 우뇌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좌뇌는 분석적이고 계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뇌이고 반면 우뇌는 천재들의 뇌 또는 이미지의 뇌라고도 이야기해요. 우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주요한 기능은 학습 능력과 직결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몇 가지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포토카피 능력, 고속 암기 능력, 고속 연상 능력, 창의력, 상상력은 물론이고 절대음감 이런 게 있어요. 그 중에서도 어머님께서 눈여겨보셔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포토카피 능력이에요. 어떤 장면을 사진 찍듯이 기억하는 기능을 말하는데요. 사실 이 기능이 발현이 되면 당연히 학습의 효율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어머님, 잠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내신 공부하던 시절로 돌아가 볼게요. 내신 공부의 핵심은 교과서 암기인데 우리 반에 꼭 이런 애들이 있어요. 공부를 별로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성적이 유난히 잘 나오는 거죠. 그런 아이들 대부분이 이 포토카피 능력이 발현된 경우가 많아요. 이 아이들은 교과서를 암기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페이지를 한 장을 보더라도 텍스트 정보는 당연하고 사진의 위치가 어디였는지 페이지의 쪽수가 몇 페이지였는지 이런 불필요한 정보들까지도 어렵지 않게 습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결과물도 좋을 수밖에 없겠죠. 또 같은 시간 영어 단어를 암기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10분을 주면 10개도 못 외우는데요. 이 포토카피 능력이 발현된 아이들은 100개가 아니라 1000개까지도 외울 수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마켓컬리 김슬아 대표가 유퀴즈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분이 민사고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민사고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나와서 말씀해 주셨는데 스캔 뜨듯이 페이지 전체를 암기하는 클래스를 보이더라. 이게 바로 포토카피 능력을 설명해 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뇌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무의식적이고 즉각적인 정보를 습득하는 이미지의 뇌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운에는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가 있는데요. 태어나서 36개월, 이 시기까지 거의 대부분의 운가 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6개월부터는 조금씩 퇴화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나이로 7세 무렵이 되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 자녀를 보시면요. 36개월까지는 전혀 성장하지 않고 있다가 36개월부터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나이로 7세 무렵이 되면 주로 자녀 위주로 사고를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이제 요 개월수잖아요. 이때는 100% 운의 우위에 사고를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하루하루 깜짝깜짝 놀라시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얘가 지금 이걸 어떻게 알았지? 내가 알려준 적이 없는데. 이런 부분이 바로 운의 미라클한 능력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가장 잘 걸리는 병이 우리 아이의 천재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퍼포먼스가 좋은 시기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36개월을 기점으로 급감을 해요. 그래서 이때 운의 우위로 사고할 수 있는 습관과 체계를 만드는 훈련이 너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7세 이전의 시기 동안 어떠한 자극 경험을 제공받았는지에 따라 인간이 한평생 살아갈 두뇌의 그릇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치동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는 것이 예전에는 학교 들어갈 준비를 하려고 6, 7세 이런 사교육 라이딩을 시작했다면 요즘은 3, 4세 때는 기본이고 12개월부터도 이런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도 24개월부터가 아니라 12개월부터 진행하는 토들러 클래스가 생겼고요. 이렇게 교육의 시작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두뇌의 그릇이라는 걸 잘못 형성하면 7세 이후에 아무리 학원을 뺑뺑이를 돌린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가 학원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는 학습의 폭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변형이 가능한 시기에 두뇌 교육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 6세 이전에 적절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어머님께서 정말 많은 자극 경험을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독서예요. 어머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게 아이가 머리가 좋다는 건 유전적인 형질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사실 유전적인 형질도 중요해요. 그런데 후천적인 형질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게 뇌과학자들의 결론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유전적으로 우리 조상 대대로 신경세포 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신경세포를 유전적으로 많이 물려받았다고 해서 그 아이의 머리가 좋은 건 아니에요. 두뇌가 좋다라고 하는 건 신경세포의 자극 경험이 이루어져서 시냅스가 견고하게 형성되는 이것을 머리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냅스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자극 경험이 주어지는 곳만 견고하게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극 경험이 주어지지 않는 곳은 자연스럽게 소멸하고 퇴화하게 돼요. 그래서 독서 활동이라는 부분이 다양한 자극 경험을 줄 수 있어서 독서와 두뇌의 상관관계는 예전부터 문헌으로도 증명된 부분이 많았고요. 두 번째는 두뇌 트레이닝이에요. 왜냐하면 두뇌라고 하는 건 사용하는 것만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공간지각력, 입체사고력, 기억력 이런 부분을 확장시켜주고 싶은데 이 구간의 자극 경험이 없이는 스스로 성장하지는 못해요. 시냅스의 견고하고 유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라도 두뇌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측면이 반드시 동원되어야 사용해보지 않은 구간까지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거죠. 다양한 두뇌의 영역들을 균형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자극을 경험해주는 그런 기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근본적인 뇌과학 곡선을 가지고 적절한 자극 경험을 제공하는 두뇌 교육 프로그램이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저희가 어떻게 우뇌를 자극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글레도만 박사님이 1960년도에
최초로 운해 교수법을 설파하셨는데 그게 플래시 메소드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뇌손상 환우들의 치료를 목적으로 고안되었고요. 뇌손상 환우들이 글을 못 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글을 읽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이 방법론을 채택하셨는데 너무나도 효과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상아들에게까지 적용하게 되었고 현존하는 운해 교수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런 일정한 크기의 카드를 가지고 1초에 한 장씩 빠르게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도 보여주고요. 앞뒤로도 보여줘요. 이렇게 빨리 넘겨주면 또 어머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는데 이렇게 빨리 보여주는데 아이가 이걸 기억할 수가 있나요? 라고 질문하시는데 운해에는 3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각 자극, 두 번째는 청각 자극, 세 번째가 속도예요. 이렇게 빨리 넘겨주는 속도감에 의해서 자네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운해가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하게 돼요. 제가 여기서도 아이들에게 플래시 메소드를 많이 해주는데 저희는 아이들 눈을 보거든요. 눈을 보면 3장 정도 넘어갈 때 눈빛의 초점이 풀려요. 그때가 바로 이 운해가 열리는 집중의 순간이라고 보셔야 해요. 아이가 갑자기 멍하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순간이 바로 반응을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습득이 되는 거예요. 그때 포토카피 능력이라든지 고소감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억지로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노출하면서 아이가 운의 우위의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습득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라고 봐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브레인나우만의 독자적인 알고리즘이 있어요. 패턴 인식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 분야의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특허 이름은 운해 활성화 장치 및 그 기법이라고 하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일러스트를 보여주고요. 일러스트가 반영된 패턴을 보여주고 바탕색을 빼고 색글자, 먹글자 이렇게 점차 단순화를 시켜요. 아이가 이 검정색 글자를 보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ambulance 하고 글자를 읽어 내려가게 돼요. 어머님들께서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궁금해 하시는데 저희의 목적은 이걸 그냥 단순하게 암기시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앞에서부터 일러스트로 패턴화 시켜서 무언가를 기억하게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운해 우위의 사고를 하기 때문에 운해를 사용하는 게 워낙 원활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에서부터 무언가를 기억하게 하는 훈련을 제공하는데 아이들이 이런 습관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브레인나우에 없는 정보를 기억할 때도 자연스럽게 무언가의 정보를 이미지로 기억해서 변환시키는 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거고요. 사실 어머님들께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은 프로그램은 이 한자 프로그램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3가지 언어를 동시에 진행했을 때 가장 빠른 아웃풋이 나오는 게 한자예요. 이유는 되게 간단한데요. 한자는 상형 문자의 원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글자 자체에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해를 사용하는 운해 우위의 시기인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 어떤 다른 문자보다도 기억하기가 훨씬 더 쉬운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영어나 한글 같은 경우는 기호화되어 있는 문자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물론 얘도 빨리 기억을 하긴 하지만 한자만큼 빨리 기억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 한자를 진행하는 이유가 요즘 문해력의 위기의 시대잖아요. 요즘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빨리 미디어에 노출되다 보니 어휘력이 부족한데 어휘력은 이 한자가 핵심이에요. 한자어를 많이 알게 되면 우리나라 어휘력도 자연스럽게 확대되는데 우리나라 말의 80% 이상이 한자어잖아요. 그리고 또 어휘력이라는 건 문해력의 지표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진행하게 되면 어휘력도 좋아지고 문해도 구축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한자를 굉장히 추천드리는 이유예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3종이고요. 저희는 뇌가 컨텐츠이기 때문에 검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뇌파 실험을 해서 노출 전과 후에 얼마나 활성화되었는지
눈의 활성화 지수를 측정했는데 굉장히 높은 수치를 활성화된다라는 결과 리포트를 받았어요. 그래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도 검증이 된 프로그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머님 웩슬러 검사 아시죠? 보통은 이 지능 검사를 30개월 정도부터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께서 30개월에 가서 지능 검사를 받으시고 저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2년 뒤에 또 검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48개월 정도 추천드리는데 그러면 이 교육을 받기 전과 후에 개선된 두드러진 효과가 나타나요. 이런 부분으로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데 안타까운 건 학교 들어가고 나서 8세 때 또 한 번 검사를 하잖아요. 그때는 48개월의 결과물과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뇌의 개선 효과라고 하는 건 적절한 시기가 너무나 중요해서 가능하면 6세 이전에 모든 트레이닝을 완료하는 게 개선 효과가 가장 두드러진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남 대치동 압구정 쪽에서는 저희가 영어 유치원 가기 전에 필수 코스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어려움 없이 습득을 시키는 건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학습식에 들어가게 되면 요즘은 거의 모든 영어 유치원이 학습식이기 때문에 영유를 보내겠다라고 하면 학습식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약간의 노출을 해주고 들어가게 되면 적응하기가 너무나 쉬워요. 왜냐하면 어머님 혹시 사이드워즈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미국인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220개, 별거는 아니에요. 이걸 박사님께서 리스트업을 해놓으신 건데 이미 이건 공동 어휘예요. 그래서 이제 영유를 가면 이걸 먼저 외우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도 어떤 말인지 잘 모르는데 이걸 영어로 받아쓰기 하게 하고 외우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사이드워즈 노출을 이미지 트레이닝 훈련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미지 하나만으로도 아이가 자연스럽게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없어요. 운에 의해 사고를 하는 아이들에게는 직관적으로 습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어도 한자도 그 아이의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확장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두뇌 교육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속성이 중요해요. 센터에는 어머님께서 주 1회만 데리고 나오시면 되고요. 가정에서 이런 브레인 피트니스 컨텐츠가 제공이 돼요. 디지털 컨텐츠인데요. 어머님께서 매일매일 하루에 10분씩, 영어는 10분씩 200일간, 한글은 15분씩 160일간 이렇게 꾸준하게 보여주시면 정상적인 아이들 99%는 동일한 아웃풋이 나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컨텐츠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 아이가 영상물에 노출이 되었을까요? 그럼 어머님 빠르게 이걸로 변경해 주세요. 영상물이 너무 자극적이면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 해로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뇌가 성장하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서는 자극물이 조금 더 정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을 권장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적이에요. 그냥 플래시카드를 한 장씩 보여주는 뒤에 센트가 나오는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시간도 짧고 데일리 루틴으로 아침에는 영어 10분, 하원 후에는 한글 15분, 자기 전에는 한자 10분 이 정도만 보여주셔도 충분히 아웃풋 효과를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기본적인 LMS 기능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AI 알고리즘이 적용되어서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아직은 영유아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교구제 중심 교육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만질 수 있는 교구 이런 것들이 반드시 동원되는 교육이 진행돼야지 재미와 흥미를 느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저희가 물론 교사분들께서 많은 교구를 다 활용을 해주실 거예요. 주차별 커리큘럼이 있고요.
대신에 이제 댁으로도 저희가 배송을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고 저희가 수업 때마다 활용해서 커리큘럼으로 꼼꼼히 활용해 드릴 거예요. 어머님께서는 아이가 꺼내오는 책 같은 거 보여주셔도 되고 디지털 영상물만 보여주셔도 아웃풋 효과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가능하고 오프라인 교육센터에는 주 1, 2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집에서는 브레인 피트니스 컨텐츠로 진행하고 여기에 나오시게 되면 전문적으로 트레이닝을 받은 교사분들께서 집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다양한 운의 자극 경험을 극대화시키는 훈련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온오프 블렌디드 교육이 완벽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아웃풋 효과도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영어를 잘 배웠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모국어 실력을 절대로 능가할 수 없어요. 애들이 대부분 학습식 영유를 가잖아요. 5세 때부터 대부분 파닉스를 배우고 6세 정도가 되면 이미 챕터북을 읽는 영유들이 굉장히 많아요. 두께감이 굉장히 두꺼운 책들을 읽는데 한글을 못 읽는 아이들은 모국어에 대한 문해력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따라갈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영어도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언어 실력은 모국어를 우선적으로 더 높여줘야지 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한글을 더 우선적으로 모국어 베이스를 만들어주는 걸 가장 강조하고 있고 그러면서 영어를 균형적으로 맞춰주는 이것을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영유 가기 전까지 자연스럽게 한글떼기 프로세스를 진행할 거예요. 읽기 독립을 시키고 영유를 보내면 가장 좋거든요. 그런데 한글떼기 가장 주의사항은 절대로 학습적이어서는 안 돼요. 지금은 영유아이기 때문에 놀이식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는 대원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프로세스 아트라고 하는 미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재밌어하는 아트 활동도 한 가지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글떼기 플로우를 진행할 건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통글자 중심으로 노출을 할 거예요. 카드에서 봤던 통글자를 책에서 만나볼 수 있어요. 매칭이 되는 거죠. 말놀이 프로그램으로 카드 한 장 한 장마다 챈트가 있어서 문장을 확대시키기도 합니다. 자기만의 의미가 있어요. 말놀이 프로그램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통글자 단계로 진행을 하다가 한 글자 단계로 넘어가요. 가지, 분리, 고노도로 모보소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게는 모두 자기의 이야기가 있어요. 말놀이 표현력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말놀이 프로그램으로 활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언어치료 대신에 이걸 하세요. 언어치료 때 나오지 않는 아웃풋이 나온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말이 늦은 친구들의 친구들은 말놀이로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단어에서부터 직관적으로 확장시켜주는 훈련이 교재 안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고 4세 말에 어떻게 한글을 떼게 하는지 또 궁금해 하시는데 저희가 한글 파닉스라는 특허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소분리의 개념을 이해해서 한글을 떼는 건 좌뇌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5세 이후부터 가능해요. 5세도 사실은 빠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요. 기본적으로 자소분리의 개념이 아니라 소리의 음가를 적용시켜서 소리를 기억하게 하는 한글 파닉스의 개념을 도입했는데 기억이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억은 기린의 소리가 있어요. 그그그그 이런 재미있는 사운드를 노출해줘요. 아이들은 이런 소리를 기억하는 걸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래서 청각적인 인지가 굉장히 잘 되는 시기여서 이렇게 노출을 해주고 그아가 소리 블렌딩의 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받침까지 바로 그냥 읽을 수 있어요. 몇 번만 훈련하면 누구나 한글을 떼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글 떼기 맛집이라고 몇 번만 인지시키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영어 같은 경우는
영재원 프로그램이에요. 단순히 하나의 언어만 자극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어서 가배 프로그램을 접목시켜 공간지각력, 입체사고력 이런 부분을 확장시키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두뇌의 다양한 부분들을 사용해 봐야지 그 구간이 확장이 되고 시냅스가 연결이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1가배, 2가배를 제외한 전 가배 프로그램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고 대칭의 개념, 도형의 개념, 수의 개념 같은 것들을 인지시킬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교육은 5, 6세 때부터 진행해야 하는 사고력 수학의 베이스가 됩니다. 어렸을 때 이런 식으로 사고력의 베이스를 입체물, 구체물을 통해서 가져간 아이들은 나중에 사고력 수학을 경험할 때 훨씬 더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언어와 두뇌의 다른 발달상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시켜서 설계를 한 프로그램이에요. 영어 스테이지 2는 조금 더 영어 아웃풋에 집중을 해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리딩과 발화에 초점을 둔 건데요. 처음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앞에서 봤던 사이드워스 패턴 카드를 바로 읽을 수 있게 하는 거죠. 마미 패턴 카드에 있던 단어고요. I cannot find my dad. 전부 다 사이드워스에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파닉스의 원리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눈에 익을 수 있는 어휘들을 인식하는 것.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우리도 한글 떼기를 할 때 간판에서 봤던 글자들을 자연스럽게 인식을 하게 됐고 그러다가 글자의 구조적인 개념을 터득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파닉스를 배우기 전에 이런 과정들이 같이 선행이 되면 영어엔 훨씬 더 익숙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요. 가장 낮은 1단계는 이 정도로 확장이 되고요. 2단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길어져요. 저희는 브로드웨이 잉글리시라고 해서 전 프로그램을 브로드웨이 현지에서 제작을 했어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 브로드웨이 뮤지컬 배우들, 엠마 역할을 하신 분은 뮤지컬 메리 포핀스의 주인공 역할 맡으신 분이 노래를 부르셨고 아빠 역할은 라이온 킹의 주인공 아빠 사자님께서 직접 노래를 부르셨어요. 근데 진짜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뮤지컬 한 편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에 익었던 단어들을 노래로, 문장으로 보게 되는 거죠. 모든 단어들은 인식이 되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인풋을 많이 만들어주면 무슨 단어인지 이렇게 그림을 보고 접하고 디테일하게 무슨 단어인지 인지를 하고 만약 집에서 페퍼피그나 슈퍼시펄송 이런 걸 보게 되면 알아들을 수 있는 기본 어휘가 많아지게 되고 이해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영상물도 훨씬 더 재미있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가장 좋은 건 100% 영어를 모국어처럼 노출해주는 환경이죠. 그 안에서 어휘를 습득하는 게 맞는데 여기는 영어 모국어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라도 인풋 환경을 다양하게 제공시켜 주시면 영상물을 노출해 주시고 나중에 영유 갔을 때 아이가 원어민이랑 이야기할 때도 알아들을 수 있는 기본적인 인풋이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확장을 진행하고 그럼 어디까지 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시는데 노래 들려봐 드릴게요. 얘는 보사노바 스타일의 노래예요. 생각보다 글이 되게 길어요. 앞에서 봤던 단어들이기 때문에 못 읽을 건 없어요. 여기 보시면 새로운 단어들이 나와요. 이런 것도 수업 안에서 새로운 패턴 카드로 노출을 해줘요. 눈에 익을 수 있는 영어들을 충분히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파닉스를 지도하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이 재밌는 경험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요즘 영유 5세 후반이나 6세에 들어가려고 하면 준비해야 하는 게 CVC 인지예요. 자음, 모음, 자음으로 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저희는 파닉스 캐릭터 사운드 즈 소리 이걸 읽을 수 있는지 이걸 읽을 수 있으면 CVC 가능하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알파벳 사운드 몇 개 알면 되는 거고 아이, 요, 정도 알면 되는데 이걸 되게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수업 때 이런 걸 이렇게 재밌게 진행을 해요. 그래서 영유 들어가기 전 입학시험 보기 전에 이 정도 가능하면 마무리하고 입학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얘는 이제 사이드워즈 보드 게임이에요. 어떻게 사이드워즈 인지를 시키나요? 하시는데, 보여드렸던 카드는 당연히 진행을 하고요. 이런 보드 게임으로 스피너 돌려서 세 칸을 가려면 읽어야지 갈 수 있어요. 모르면 찍고 따라 말하면 돼요. 읽고 게임하면서 자연스럽게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게임하면서 이런 교구 활동들을 진행하면서 노출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장으로 넘어가는 스피킹 훈련들을 진행할 건데요. 센턴스 빌딩이라고 해가지고 컨비네이션을 하면 굉장히 많은 문장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읽어보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스피킹 구조 잡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라이팅의 기초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문장을 만드는 것 자체, 센텐스 빌딩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활동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진행하면 전혀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고, 다음 한자 같은 경우는 생각하신 한자랑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지 트레이닝 훈련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큰 강이 흐르고 꽃이 피었어요. 꽃화예요. 하늘에 새가 날아다녀요. 새조네요. 수풀이에요. 수풀님이네요. 바람이 불어요. 바람풍이에요. 뿔각이에요. 말이 당근을 먹고 있어요. 말마예요. 시장시의 개념 안에 동서남북 문문, 진짜 이렇게 되게 창의적으로 한자가 너무 괜찮죠. 진짜 좋아들 하세요. 그리고 마을리라는 도로 모양 안에 리원의 농사농, 이런 어려운 한자 어휘들이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그냥 하나의 그림에 불과하다. 지금 그게 운의 미라클한 능력이에요. 한자를 이렇게 쉽게 노출을 할 수 있게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는 저희 수업 때 진행하는 스토리텔링 훈련이에요. 이 장을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업 때는 이렇게 보드게임을 진행을 해요. 다람쥐가 도토리를 따먹으러 가요. 물수 도토리를 찾아볼까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랑 게임을 하면서 상호작용도 하고 8급, 7급, 6급 기초부수 한자 어휘 전부 다 여기서 인지를 시킬 수 있어요. 이게 36개월 전에 해야지 습득이 정말 빨라요.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 강조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이런 멘사 클래스라고 하는 건 두뇌의 근본적인 기능을 개선하는 훈련이에요. 보시면 수리력, 언어 인지력 등등등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자극 경험을 제공하고 있어요. 저희의 가장 장점은요, 브레인나우는 명확한 아웃풋 도출이 가능하다라는 점이에요. 어머님께서 지금 요 개월수인데 믿고 맡겨주시면 영유 가기 전에 영어, 한글, 한자 어느 정도 다 인지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범위 안에서 읽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은 영어, 한글, 한자, 사고력 이렇게 4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많이 하는 코스가 이 코스예요. 이게 뭐냐면요. 진입 때 모국어 사고력과 영어 사고력의 베이스를 같이 맞춰주면서 영어, 한글을 같이 동시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영어 같은 경우도 S1이라고 해서 영어 단어 300단어, 사이드워즈 220단어의 가베 프로그램 같이 진행하면서 알파벳 사운드랑 숏바울 인지, CVS 인지 같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스테이지 2 같은 경우는 스피킹, 리딩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그 상황에 맞게 계속 설계를 해드려요. 뮤직 한글 같은 경우도 한글떼기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한자 8, 7, 6급 기초부수까지 진행이 되고요. 사고력 훈련까지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이어서 아이의 상황에 맞게 계속 설계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하는 대표 코스라고 보시면 돼요. 대치동에서는 보시면 돼요. 비용은 처음에만 구입하시면 되는 교구가 있어요. 그게 금액이 397만 원이고요.
어머님 혹시 삼성카드 있으세요? 그럼 이제 무이자 24개월 적용이 가능해서 한 달에 16만 1천 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 24개월 동안 수료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수업료 같은 경우는 1대1로 수업을 하면 18만 8천 원, 그룹 수업으로 진행을 하면 13만 8천 원, 보통 그룹은 2명 정도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업을 현재는 대기 인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두 과목을 바로 진행을 못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두 과목을 봐드릴 텐데 아마 대기를 좀 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한 과목 먼저 들어가셔야 되는데 한 과목은 또 원하는 시간에는 안 될 가능성이 높고 대기를 하셨다가 수업을 들어오셔야 할 수도 있고 또 시간이 맞으면 바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시간표 봐드릴 거고 근데 또 교구를 좀 활용하다가 나오시면 수업을 진행하시는 게 또 되게 좋기도 해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두 과목씩 설계를 해드려요. 어떨 때는 스테이지 1과 한글 이렇게 듣기도 하고 또 영유 입학을 준비해야 해서 좀 달려야 한다라고 하면 영어를 스테이지 1, 2로 동시에 듣기도 하고 어떨 때는 스테이지 2와 메타 한자 이렇게 두 개를 접목시키기도 하고 이게 월별로 수업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요 코스예요. 그래서 이걸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수업은 이제 가능하면 2개, 만약 안 되면 한 과목 아니면 아예 대기를 좀 해주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너무 프로그램은 괜찮죠?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으세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되게 좋은 게 당일 등록 혜택이 엄청 걸려 있어요. 국기 키트, 숫자 키트 이런 것도 이제 선물로 제공이 되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카드가 아니라 컨텐츠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 대한 설명들, 특징들 이런 거 설명해주는 컨텐츠를 같이 보면서 사실 이 국기가 36개월 이전에 노출해주면 운해 교육을 할 때 굉장히 활용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걸 선물로 드리고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숫자송부터 시작해서 컨텐츠가 있어요. 이 안에 1부터 100까지 영어, 한글 전부 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선물로 나가고 분화펜, 분화차트 여기까지 선물 4종이 지금 제공이 되고 있어요. 시간표를 좀 봐드릴까요? 가능하신 시간대는 언제세요? 1대1 수업으로 우선 진행하셔야 할까요? 처음에만 1대1로 조금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업은 우선 한 과목만, 대신 컨텐츠는 다 가잖아요. 수업은 두 과목이 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하루 전날 말씀해 주시면 수업 보강을 또 잡아드릴 수 있어요. 한글 수업을 먼저 진행하셨다가 영어는 대기로 진행하셨다가 대기가 풀리는 대로 어머님께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과목 어떤 것부터 진행하실지 설정해 주고 한자는 집에서 꼭 노출해 주시면 제일 빨리 아웃풋이 나와요.